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좀 흥미로운 질문 하나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미 힘을 잃은, 그러니까 과거의 권력자를 여전히 두려워할까? 이 점인데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 정신의학자이신 강훈구 서울대 의대 교수님의 글입니다. 특정 정치 상황을 이제 정신역동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신 글인데, 이 글을 보면서 권력과 두려움, 그 뒤에 숨어있는 인간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정신의학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삼국지연에 보면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도망치게 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죽었는데도 그 기세가 살아있는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는 건데 강 교수님은 현실 정치에서도 좀 비슷한 일이 있다고 보세요.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한 한 정치 집단을 보면 뭐랄까 정치적으로는 힘을 잃은 듯한 지도자인데도 구성원들이 여전히 눈치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아니 힘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이게 단순히 뭐 표 계산이나 그런 현실적인 이유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글쓴이는 그 답을 찾으려고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어요. 바로 가족 내 아동 발달이라는 틀인데요. 정치 집단의 행동 방식이랑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심리 역동이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가설에서 시작하는 거죠. 가족 비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도자, 일종의 부모가 없어서 정체성이 좀 불안정한 집단, 가정이 있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집단이 외부에서 아주 강력한 인물, 그러니까 양아버지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데려오는 거죠. 근데 이 양아버지가 자기 이념이나 정체성을 아직 좀 백지 상태인 구성원들, 즉 양자녀들에게 아주 강하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주입을 한다. 네, 여기서 이제 양아버지한테 절대적으로 막 순종하는 자녀들, 그래서는 핵관이라고 표현했던데요. 이런 이들은 보상을 받고 좀 특별 대우를 받고요. 근데 반대로 스스로 좀 생각하고 독립적인 자아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자녀는 이제 양아버지 눈 밖에 나서 아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뭐 집단에서 쫓겨나거나. 이야,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면 그냥 가차없이 내쳐지는 그런 환경이군요. 그런 경험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게 핵심인데요. 글쓴이는 이런 환경에서는 구성원들이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고 봐요. 대신에 그 양아버지에 대한 극단적인 의존성, 그리고 동시에 그 처벌에 대한 아주 깊은 트라우마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벌주는 아버지상, 이게 마음속에 아주 깊이 내재화된다는 점이에요. 내재화요? 그건 그럼 그 지도자가 실제로 눈앞에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느낀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지도자가 물리적으로는 사라졌는데도 그의 뜻을 거스르면 마치 그가 짠 나타나서 벌을 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두려움이 남는 거죠. 이게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초자, 그러니까 슈퍼에고 개념하고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의 규칙이나 양심 같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건강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처벌이나 통제, 뭐 심하면 학대 경험 같은 걸로 좀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병적인 초자일 경우라는 거죠. 이런 초자아는 계속해서 신경증이나 불안을 일으키게 됩니다. 병적인 초자. 듣기만 해도 좀 그런데요. 그럼 그 불안의 정체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종류의 불안이죠? 글쓴이는 이걸 프로이트 개념을 빌려서 거세 불안과 연결짓습니다. 용어가 좀 강렬하죠. 네, 좀 그렇죠. 근데 여기서 거세는 상징적인 의미를 봐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강력한 아버지상, 그 권위자의 뜻을 내가 거스르면 내가 가진 중요한 것들, 뭐 힘이나 자율성, 지위 같은 걸 다 빼앗기고 벌을 받을 거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공포를 뜻하는 거죠. 이런 병적인 초자아가 생기는 데는 사실 어린 시절 부모한테 받은 학대 경험이나 아니면 뭐 일관성 없는 양육 방식 같은 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글쓴이는 보고 있고요. 물론 뭐 이 정신역동 해석 말고도 여러 정치적,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이 글은 특히 이 심리적인 측면을 깊게 파고드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그 집단 사람들은 사라진 지도자의 유령?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행동하게 된다. 이런 분석이네요. 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그림자에 갇히는 셈이군요. 그럼 그 결과는 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글쓴이에 따르면요. 일단 문제 해결 능력이 확 떨어지고 리더십 공백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고 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그 죽은 지도자랑 닮은 사람, 일종의 복제품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취약한 자아가 그 병적인 초자아의 협박 아래서 내리는 결정이라고 설명하죠. 글에 언급된 최근 상황을 보면 몇몇 구성원들이 좀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막 시도를 했는데 그 지도자의 메시지가 뭐 SNS 같은 걸로 다시 딱 뜨니까 다시 두려움에 빠졌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더라고요. 강 교수님 표현이 아주 생생한데 살아 돌아온 양아버지가 미션 실패를 이유로 자신들을 거세할까 봐 벌벌 떨었을 것이라고 쓰셨어요.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이 글의 핵심은 힘을 잃은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 단순한 정치 계산이나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의 그 권위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깊은 심리적 트라우마,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힌 공포, 즉 병적인 초자아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 글의 정신의학적 분석인 거죠. 네. 아,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이게 비단 어떤 특정 정치 집단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속한 회사나 가족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과거의 어떤 권위적인 존재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게 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혹시 이렇게 사라진 권위라 여전히 현실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